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테슬라 주식이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는데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거의 상당수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참 여기에 저도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고, 오늘같이 내려간 날에는 안 그래도 저 메인 잡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좀 일도 잘 안 풀리고 좀 슬픈데, 주식도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가슴이 참 많이 아프네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이후로 이제 최대로 떨어진 거죠. 물론 테슬라의 이런 변동성, 떨어지는 게 요즘은 자주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번 꽤 있었죠.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계속 테슬라 주식을 조금씩 그냥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실은 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를 때도 조금씩 이렇게 사다가 여기서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려가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최근에 산 것들은 다 이 선들에서 물렸다고 많이들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보유량도 많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여윳돈이 생겨서 했더니 참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다들 힘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사고 팔고는 본인의 이제 결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슬라 주식은 계속 하락할 것이냐? 이건 신만이 아는 문제죠.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제 생각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 현재 이런 미국의 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또 다른 이제 아주 예전에 제가 오일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테슬라의 좀 경쟁력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말 큰 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한테 다시 1위 자리를 내주는, 정말 오늘 하루에만 이 정도 떨어지면 한 15 빌리언 달러 정도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도 많은 돈이 이제 허공으로 이제 가셨는데, 물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한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얼마 양인지, 지금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있냐 없냐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이제 주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맵을 갖고 오죠. 참 유명한 맵인데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텍 주식들이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보면 애플도 거의 3% 가까이 내려갔고, 그러니까 테슬라만 내려간 건 아니죠. 근데 테슬라는 이럴 때 아무래도 더 큰 폭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포텐셜,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가치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씩 스윙할 때마다 이런 주식들은 더 크게 스윙을 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큰 주식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휘청이다 보니까 전기차 주식들, 이제 중국 업체들이죠. 대표적으로 다 이제 익히 알려진 니오, 샤오펑 같은 회사들도 오늘 크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마켓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특히나 이제 채권 그 일드가 뛰기 시작하면서 페드가 좀 더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좀 걷어들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제 돈을 좀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참 이런 주식시장이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머니가 곧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올지 다들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참 요즘의 시장들은 정말 사람의 그런 일론 머스크 뿐 플러스 해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이게 엄청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이제 이런 미국의 분위기는 돈을 걷어들이겠냐는 거죠.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이런 걱정을 하지만 저는 또 체감으로 뭘 느끼고 있냐면은 바로 스티뮬러스 패키지입니다. 워낙 코비드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이거는 익히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지원금을 뿌리고 있죠. 이제 미국은 텍스 파일 시즌이라서 자기가 이제 세금 그런 걸 다 정산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보고를 해서
뭐 일자리가 없어지신 분이라든지 어떤 아이가 생겨서 이제 가족이 익스팬드 됐다라든지 저같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보고를 해서 이런 업데이트된 상황을 빨리 보고를 해야지 이런 스티뮬러스 책에 좀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해봤을 때 유리하면은 빨리 그걸 보고를 해서 그게 이제 반영되도록 하라는 얘기 이제 기사입니다. 스티뮬러스 패키지 법안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이제 통과할 거라는 분위기와 이미 캘리포니아는 물론 이건 좀 페더럴 텍스 크레딧과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과는 성향이 좀 제한적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주 나름 이렇게 600불 정도의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제 또 지원이 이미 이게 승인이 나서 그 이제 뿌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다들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이 정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는 1.9 트릴리언 달러 정도니까 그런 돈들이 시중에 결국 풀리게 된다면은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인가라는 데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정리하면 한편으로는 본드의 일드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걱정,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제 돈을 좀 걷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안 좋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대로 가지 않을까와 그리고 이런 지금 스티뮬러스 패키지들이 다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캘리포니아는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폭의 어떤 하락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크래시까지 나기에는 저런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보여지고 부족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테슬라 이제 경쟁력을 보면은 테슬라 소식으로 차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이건 한 기업이니까요. 오래 가져갈 거지만 그렇다고 천년만년 막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S&P 500의 기업의 그런 생리, 그런 주기성 옛날에는 그게 한 번 가면 참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 S&P 500에 들어왔다 나오는 그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 언제 팔아야 되냐. 경쟁사들이 비슷한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기차를 살 때 다른 옵션을 충분히 고려할 때쯤이면은 아마 그때쯤이면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 물건에 저는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때 테슬라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저는 계속 샀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뭐 다른 회사에서 뭘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 내에서요. 거기다 오늘 추가로 얘기할 것이 바로 에너지 사업. 계속 이제 그런 텍사스 정전 사태와 맞물려서 에너지 사태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ESS를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제 런칭하려고 이제 곧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얼만큼 크냐면은 730메가와트 아워니까요. 지금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의 7,300대 분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런 지금 배터리 버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누구도 하고 있지 않는 이 테슬라만의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이즈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 자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뭔가 비전이 없다라든지 아직까지는 뭐 확 떨어지는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정전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값어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재난 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전기가 낮에 피크일 때랑 밤일 때랑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차이가 현격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기를 세이브할 수 있으면, 그럼 버퍼를 가져갈 수 있으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량의 이런 전기세를, 그러니까 절약 효과가 재정적으로도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캘리포니아 이렇게 크게 짓고 재난에 이게 도움을 주는 거는 그건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죠. 근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전 세계 굵직굵직한 큰 에너지 사업, 특히 이번 건 정말 제일 큰데 이런 거에 있어서 테슬라가 현재 상당량의 이제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가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에서도 이렇게 크게 운영하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경험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배터리 데이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동차 부분뿐 아니라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 또 체감으로 느끼는 게 미국 집은 이게 좀 제가 좀 오래된 집에 살다 보니까 저희 집 히팅이 이게 오일인데 그래서 간만에 이제 히팅 오일을 조금 요번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히팅 오일이 떨어진 줄 모르고 깜빡했다가 이제 겨우 주문해서 이제 넣어가지고 겨울에 지금 이 추운 날씨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번에 오일을 넣으면서 오일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지금 미국 내에 이런 오일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이런 기름값도 찾아봤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아주 폭등하긴 전에도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폭등하기 힘든 구조긴 하지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돈을 여러 가지 풀었으니까 자산 가격의 어떤 버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기름을 시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공급을 좀 조이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 산유국들도 지금 공급을 좀 줄이려는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75불 그러면 아마 거의 지금 미국에서는 가솔린을 줄여서 이제 가스라고 부르는데 가솔린 프라이스가 아마 갤런당 3불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게 전기차 판매량에 좀 도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과거를 보면 된다고. 이 테슬라 판매량들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차 판매량의 과거 모습들을 보면 예전 데이터들인데 이게 신기하게 그런 가스 프라이스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프라이스가 오르면 전기차가 잘 팔리고 이때는 다 옛날이니까요. 굉장히 옛날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이제 자율주행 측면 때문에 그런 면들이 부각돼서 약간 이탈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면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잘 보시면 이제 상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가스 프라이스가 3불대로 오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값은 그래도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이제 기름값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기름값이 뛰게 되면 전기값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게 돼서 전기차에 좀 더 친화적인 환경과 뭐 어찌됐든 후불로는 아니더라도 보조금도 다시 부활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은 테슬라의 앞으로 판매량이 좀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해서 좀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도 이 모델 Y에 대한 소식, 그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를 없애버렸다는 소식을 내놨다가 가격도 깎고 가격 깎은 얘기도 제가 전전 영상에서 했던 것 같고 없앤 얘기는 전에 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된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걸 이제 오프했지만 테슬라 스토어에 전화한다든지 세일즈 펄슨에 이제 전화로 받거든요. 그걸 따로 달라고 그러면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레인지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없앴다라는 듯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뭘 늘상 하던 얘기고요. 예전에 모델 Y를 런칭할 때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미국 사람들이 어떤 전기차를 원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에 초점 맞춘 얘기는 이건 뭐 늘상 하던 얘기라서 새로울 게 없지만 이걸 보니까 과거에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3만 불대 모델 3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3년 전 영상인데 몇 년 전에 테슬라가 3만 5천 불짜리 모델 3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금방 이렇게 스탠다드 레인지를 내놨다가 금방 제가 전에도 이렇게 바로 제도 그 프라이스 변동 그래프를 보여드렸듯이 요걸 살짝 내놨다가 없애버리니까 과거의 그런 행적과 똑같다 그랬죠. 이걸 오프했는데도 따로 주문하는 거 역시도 모델 3를 과거에 했던 얘기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그걸 따로 다 주문을 해서 이제 찾아서 실제로 리뷰를 했고 꽤 쓸만하다는 평가 이제 어떻게 가격을 세이브했나 봤더니 이런 오디오라든지 정말 실내에서 뺄 수 있는 걸 상당량을 뺐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건 다 가져갔지만 그래서 정말 알짜 코어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 그때 리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Y의 행보도 결국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둬서 과거에 그런 보여줬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모델 3를 아마 롱레인지 이제 후륜구동을 내놨듯이 주행거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으니까 후륜구동 롱레인지를 런칭할 수도 있는 거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든지 얘기했던 MR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하는 행동들이 이 기사에선 도저히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모델 전략을 따라가기 어렵다고는 얘기하지만, 글쎄요, 저한테는 정말 과거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저한테는 좀 따라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